안녕하십니까. 신의군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릴 텐데요. 아프리카 차드에서 정말 충격적인 비주얼의 전차가 나왔습니다. 재활용 그리고 짝퉁의 끝판왕 전차인 것 같은데 제가 그거 한번 분석해 드리고요. 그리고 인도에서 우리 한국의 한화 디펜스의 K21이 대박을 터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0년 철권 통치를 이어온 대통령이 최근 유괴님 당선 직후 사망하고 아들에게 권력을 승계해 내전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아프리카의 차드에서 놀라운 전차가 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겉모습은 최신 99식 전차인데 알맹이는 구닥다리 59식인 그런 전차가 나타났습니다. 30년 철권 통치를 이어간 독재자 이드리스 데비 차드 대통령 사망 직후 그 아들이 권력을 승계해 전국의 비상계엄 체제에 들어간 차드 수도에서 신기한 전차가 나타났다고 현지 오신 소식통들이 일제히 리포트했습니다. 이 전차는 그동안 차드 육군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던 쐐기형 경사장갑의 스마트한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제 VT4 전차와 유사한 이 전차는 놀랍게도 60년 넘은 구닥다리 전차인 59식 전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이 타입 59G로 명명하여 지난 2007년 30여 대를 비밀리에 수출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차는 차체는 59식 전차의 엔진과 파워팩을 교체한 개량형이고 포탑은 수출용 VT4와 유사한 125mm 활강포 탑재 포탑을 얹은 하이브리드 버전입니다. 중국의 96식이나 99식은 외형은 서구적이지만 그 기본 설계가 59식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 전차는 59식 전차와 일부 부품이 호환되는데요. 차드군은 기존에 약 60여 대를 운용 중인 59식 전차와의 부품 공통성 때문에 이 전차를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드가 수입한 이 전차의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1세대 전차인 59식을 극한까지 개조한 타입 59G, 과연 성능에는 문제가 없는지 세계 군사 마니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세대 전차 1세대. 이야, 그 1세대 전차인 59식 전차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중국의 96식이나 99식 전차가 허접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59식 전차를 계속 개량해서 만들어서 허접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 1세대 전차를 계속 개량해서 지금 3세대를 만들었으니까 그 기본 바탕이 아무리 이제 호박에 줄을 끊는다고 하더라도 수박으로 완전히 변신할 수는 없죠. 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중국의 96식이나 99식은 이 포탑을 완전히 재설계를 해서 새로 만든 포탑입니다. 우리 이제 K1이나 미국의 M1이나 이런 이제 서구형 전차들은 다 쐐기형 경사장갑, 각진 포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러시아제 전차들 전부 다 빵떡 호빵 스타일의 그런 포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중국 96식 같은 경우는 호빵 다 벗어나서 이제 이 평판 위는 평평한 이런 경사장갑 쐐기형 장갑을 채택을 했는데 여기도 보면 언뜻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쐐기형 경사장갑 위에 동그란 게 보입니다. 동그란 게 여기 동그란 게 보이죠. 즉 호빵 포탑에다가 그냥 가에다가 이렇게 쐐기형 경사장갑으로 보이는 철판을 그냥 용접해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차체 전면에 반응장갑들이 폭발 반응장갑으로 보이는 뭔가 이 타일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차체 옆에도 지금 궤도 옆에도 보이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한국 반응장갑 또 러시아제 반응장갑 중국 반응장갑 다 봐도 이렇게 얇은 게 없어요. 이건 정말 너무 얇아요. 그래서 이거는 RPG-7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이 폭발 반응장갑이 아니고 그냥 나 폭발 반응장갑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니들 RPG 쏘다가 한 번 실패하면 니 바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쏘지 마. 라고 그냥 봐줘라. 폭발 반응장갑 호소인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냥 일반 그냥 철판이지 않을까. 왜? 너무 얇아서.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지금 그 육선 30년 독재하고 육선 연임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나와가지고 반군에게 총 맞아서 사망한 대통령입니다.
그 아들이 이제 바로 그냥 권력 승계하니까 이 반군들이 야 네가 왜 승계해 이렇게 해서 또 반군들이 하니까 수도에다가 탱크들을 집어넣고 우리 이런 거 있어 하고 이제 딱 집어넣는데 그게 이제 이 전차들이 딱 등장한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야 차드가 저런 비주얼이 있어? 하고 자세히 보니까 헛방이다. 먼저 이거 59식이구나. 그런데 정말 그런 59식 1세대 전차를 극한까지 개조해서 이렇게 끝내주는 비주얼로 개량해서 쓰는 이 중국인들. 이걸 또 팔아먹었네요. 2007년에 38대를.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어떤 성능이 나올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과연 RPG-7은 견딜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가 국경지역에서 중국군의 최신형 경전차에 대항하기 위한 경전차 도입 사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350대 규모인데 우리나라의 K-21-105 전차가 유력한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인도 육군이 최근 국경지역에 배치된 중국군의 15식 경전차에 대항하기 위한 경전차 도입 사업을 확정하고 정보 요청서 RFI를 발행했다고 이스라엘 디펜스가 현지 시각 4월 27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22일자로 발행된 인도 국방부의 RFI는 350대의 경전차와 그리고 이 경전차와 호환되는 병력 수송장갑차 등 파생형을 조달하는 사업에 세계 각국의 방산업체의 제품 정보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도 국방부는 해당 차량은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 따라 기술 도입 방식으로 인도 국내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단계적으로 조달하되 병력 수송, 의무 후송 등 파생형도 제공되어야 하며 결정적으로 C-17 또는 일류신 76 등 대형 수송기를 통해 고산지대에 신속 전개가 가능해야 한다라는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현지에서 후보로 거론되는 차량은 러시아의 공수부대용 경전차인 스프룻 SDM, 터키 인도네시아 합작의 카플란, 한화의 K-21-105 경전차와 현지에서 면허 생산된 K9의 차체를 이용한 K9-105 등인데요. 최근 한화가 K9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보여준 놀라울 정도의 사업 관리 능력과 신뢰성 때문에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등 고위층은 한화 디펜스와의 협력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긴급 도입 사업으로 진행되는 해당 사업에서 K-21-105가 선정된다면 단일 차종의 해외 수출로는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인데요. 과연 한화 디펜스가 인도에서 또 한 번의 승전보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한화가 K-21 가지고 아주 짭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레드백, AS-21 레드백 만들어서 지금 호주에서 굉장히 선전하고 있고 또 그 레드백을 바탕으로 미국 경전차 차기 전투장갑차 사업에서 지금 초청을 받고 있고 하는 등 대단한 대박을 준비 중에 있는데 아직 대박은 안 터뜨렸습니다만은 그런데 의외의 곳에서 이 K-21-105가 우리 한화가 가서 로비하고 홍보한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야 한화 좋잖아 한화 데리고 와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 K-21 자체에 105mm 포탑을 얹은 버전인데 105mm 활강포 이걸 얹은 버전인데 이게 이제 필리핀 경전차 사업에 출품했던 그 전차예요. 그런데 이제 필리핀에서 졌습니다. 근데 이게 한화가 K9 자주포 100대를 인도에 팔았고 그 인도는 그동안 아준 전차나 뭐든지 사업할 때마다 계속 수십 년씩 이렇게 딜레이 되던 게 인도 아닙니까? 아준, 테자스, 비크란트 항공모함 전부 다 그렇게 딜레이 되고 수십 년이 걸렸는데 이 한화가 K9 자주포를 생산하는데 최종 예상했던 그 시기보다 더 앞당겨서 사업을 종료했어요. 인도 사람들로서는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진행할 수가 있냐. 정말 샨티 좋아 해가지고 모디 총리 다 와가지고 사진 찍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야 그 하나 잘하잖아 하나 데리고 와 이렇게 된 거라는 겁니다. 350대 정말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 이 K-21-105mm 경전차의 경쟁 차종은 지금 뭐냐면은 러시아가 만든 스프룻 SDM이라고 하는 경전차인데 러시아가 이제 이 낙하산 공수 낙하하는 그런 경전차로 만들었어요. 지금 단종했습니다. 보시다시피 BMD 장갑차의 차체를 이용해서 만든 전차인데 125mm 포예요. 그런데 활강포가 아니고 저하포라서 125mm지만 위력은 좀 약합니다. 저하포이기 때문에 그런 이 경전차. 그런데 현재 단종된 문제점 그리고 러시아는
그동안 뭐 비크람 아디티아 항공모함이라든지 여러 사업에서 사업 종료 시간을 지켜주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오점이 있었죠. 어쨌든 이 러시아의 스프룻 경전차가 현재는 강력한 경쟁자 중에 하나고, 또 이게 있어요. 터키와 인도네시아가 합작해서 만든 카플란이라고 하는 경전차인데, 이게 이제 필리핀에서 K21-105하고 붙어가지고 필리핀 경전차 사업을 먹어버렸습니다. 필리핀 유일의 기갑사단의 전차가 될 사업이었는데 2,200억 원의 예산으로 40여 대를 도입하는 사업에서 우리 K21-105mm4 버전을 이 전차가 이겼어요. 아마 가격을 좀 싸게 적었겠죠. 그런데 이 인도 입장에서는 터키, 인도네시아 이들하고 한 번도 이 방산산업을 같이 해본 경험이 없다라는 약점, 그리고 지금 이 인도는 한화 디펜스를 너무 좋아한다, 너무 신뢰한다 라는 그런 강점,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한화 K21-105mm가 선전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현재의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왜 하냐? 이 인도는 판공초 호수 카라코름 산맥에서 중국하고 작년에 전쟁할 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거기에다가 15식 경전차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이겁니다. 타입 15 경전차. 그래도 여기도 이제 105mm4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수송기에 싣고 와서 갖다 놓은 겁니다. 산 꼭대기에다가. 그런데 인도는 이런 경전차가 없으니까 전차를 가져갈 수가 없었죠. 산악 꼭대기에다가.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화력에서 지잖아. 그래서 빨리 우리도 경전차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작년 가을에 긴급 소요 제기되어서 우리도 경전차 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느닷없이 한화 디펜스의 K21-105 그거 가지고 오자. 아니면 우리 K9 지금 그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으니까 그 K9 차체 좋잖아. 거기다가 포탑 얹자. 이런 의논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K9 차체든 또 K21-105든 다 하나 거니까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뭐 전쟁 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전쟁 난다면 카라코름 산맥에서 딱 이 중국의 15식 경전차 만나서 제대로 그냥 박살 내주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